책을 출판하는 과정은 어때요? 저희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상상을 못 하겠는데. 아,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의 기준으로 1인 출판사 모든 걸 저 혼자 하는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쓰고 싶은 책 리스트를 쫙 써놓고 어떤 게 가장 지금 당장 내놓기 쉬운지를 파악하고 가장 지금 당장 쓰고 싶고 가장 내놓고 싶은 걸 먼저 골라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요. 시장 조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시장 조사보다는요, 그냥 제가 내고 싶은, 아, 이거 빨리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부터, 빨리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필이랑 뭐 자료 수집, 그리고 이제 뭐 사진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해서 빨리 그 원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제 전 주로 뭐 가끔 한 컴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포토샵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모든 출판 작업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포토샵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책 만드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자인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이제 책 원고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만들면 만들기 전에 이제 계속 수정을 해야죠. 글을 한 권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물론 책마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네. 되게 수월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냥 자료를 모으고 뭐 글을 모으고 막 이렇게 뚝딱 훌렁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어떤 여행 가이드북이다. 그럼 꽤 오래 걸리고요. 그냥 저의 개인 사진을 모은 사진집이다. 그럼 은근 빨리 걸려요. 네. 은근 빨리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예를 들면은요. 최근에 있던 일인데 6월 달에 인천 월미도에 처음 가봤어요. 네, 그래서 월미도가 너무 제 스타일의 바다인 거예요. 그 주변에 막 유원지랑 놀이기구랑 약간 그 B급 감성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거기서 호러물 하나 써도 괜찮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네네, 그 느낌 있네요. 약간 안개 깔려 있고 새벽에. 그래서 그때 너무 그 느낌이 좋아서 저 혼자 사진 한 몇백 장 찍었어요. 하루 동안.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 있다가 2, 3일 있다가 책 인쇄물로 딱 내놓은 적이 있어요. 우와. 사진집은 비교적 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작업물을 이제 글이 많은 경우에는 그 수정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정 작업을 이제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 출판사의 편집자가 돼줘요. 제 책을 미리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제 주변의 작가나 친구들한테 책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거 좀 읽어보고 솔직하게, 날 좀 위해서 솔직하게 평가를 해줘.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는 편이고요. 뭐 다른 큰 출판사는 그런 편집자 직원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쇄물 파일을 이제 인쇄소에 보내면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소설인 경우에 인쇄소에 보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카데바, 네. 네. 카데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상은 2년 정도 걸렸어요. 아주 조금 써놓다가 구상만 해놓고 이렇게 스토리만 이렇게 짜놓다가 올해 5월, 6월 한 달 반 동안 완전 집중해서 이것만 썼거든요.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글만 썼어요. 2년의 기간이 미리 있었네요. 네,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딱 만드는데 한 달 반? 근데 수정 기간이랑 그런 막 인쇄소에서 책 나오는 거 기다리는 기간 이런 거 빼고요. 정말 집필 기간은 한 달 반 걸렸고 수정까지 하면 한 2달 걸렸고요. 네네. 그 사이에 지인분들한테 한번 책을 돌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되네요. 혹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놓으신 거를 옮기시는 거라 쉬우셨을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그 궁금해지는 것 중에 사실은 글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평이거든요. 네네. 그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네. 피드백 들으면서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이? 그냥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피드백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좀 자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게 네. 그런 멘탈이 안 되면 쉽지 않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이게 스스로 못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이렇게 잘 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피드백은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제 예상대로 이제 친구나 지인 독자분들이 이렇게 되게 지적할 건 또 해주시고 오타 이런 것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말 잘 읽었다 이런 맞아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손끝에서 떨어질 때 작자가 알아요. 네. 맞아요. 이 작품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느낌이 뭔지 아시는구나. 네, 이게 글이 아니고 그림이더라도 같은 뭐든, 예술이니까 네. 통하는 게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내가 만족스럽게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느끼셨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주변 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책이. 일단은 제가 정해놓은 목차를 완전 뒤바꾸기도 했고요. 결말을 완전 바꾸기도 했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 도움이 돼요. 네. 그랬습니다. 그거를 상처 안 받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 걸 드러냈을 때 네. 저쪽에서 비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비판은 원래 주관적이니까 특히나 문학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저는 네. 컴퓨터를 했던 사람이라 컴퓨터는 어차피 잘 돌아가면 끝이에요. 네. 누구의 비평도 필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글은 또 다른 또 그림도 다른 거라서 그래서 궁금했었던 거예요. 어떠실까?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좀 그래도 자신감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비평을 부탁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요틴 쓰실 때도 그러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울타리를 쓰셨을 때도 그 느낌이셨나요? 그때는 그냥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그때는 막 썼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의 경험 이상한 작가님이 2학년 때, 9살 때 내가 무언가를 썼는데 그게 선생님이 그거를 먼저 보시고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시고 했던 그 경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창조해낸 무언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한테 되게 정말 중요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라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이런 거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선생님 성함을 기억은 하거든요. 2학년이면 상당히 어린 나이고 그게 아무나 하는 경험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랬죠. 네. 글로는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왜 이러세요, 받아보고 브런치 싶어. 작가님? 그러십니까?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그 평가해 주시는 분이 그날 잠깐 졸았다. 아유, 그거는 그냥 질투로 하는 말이고요. 아무나 아니에요. 되나요? 하여튼 저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치죠. 9살의 기피디님이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9살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하셨잖아요. 제 초등학교 2학년 성적표 화려했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때 막 우와 양과 미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줄 법도 한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건 얼마나 덜 떨어졌다는 얘기겠어요. 괜히 9살 말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를 그 얘기는 털고 맞아요. 계십니다, 스스로. 가슴 아파요. 한 개쯤은 좀 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술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다. 근데도 이분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봤나 봐.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니, 훌륭한 부모님과 또 함께 모르겠어요. 성장하셔가지고. 하여튼 기억은 나는데 그게 상처로 기억은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때는 아예 인식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보신 거 아닌가요? 덜 떨어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했던 거야. 인식을 했다면 상처를 받았을 텐데 상처를 안 받은 거 보면 덜 떨어진 거지. 그래요. 그러면 덜 떨어지는 덜 게 떨어진 좋은 걸로 걸로. 합시다. 그게 좋은 장점이었던 걸로. 장점으로. 장점이에요, 진짜. 너무 네. 많은 지금 오늘은 거를 제가 생각하지 주인공이 않는 아니에요. 걸로. 네. 아니 근데 작가님,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초등학생 때 막 방과후 학습 많이 했어요. 덜 떨어져서요. 네. 학교 자퇴는 안 하셨나요?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왠지 뭐 좀 학교 생활 무난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쵸. 네. 그래서 저 대학교 때도 성적
제가 가장 거의 바닥이었고요. 네. 근데 이 말을 저는 믿으려고요. 뭐 그런 유명한 뭐 천재들, 빌 게이츠랑 이런 분들은 중퇴를 하셨잖아요. 네. 천재들은 중퇴한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천재들은 그 학점이 그러니까 대학 학교에서 그런 게 시키는 연연하지 않는다 네네네. 이런 맞아요. 말을 믿고 싶어요. 저는 뭐 맞아요. 천재는 아니지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출판하면서 서러웠던 경험? 네, 궁금합니다. 이거 다른 강연에서 사실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런 게 찐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 화내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기대가 그거 됩니다. 호러 소설 딱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 자체가 호러일 것 같은데 인생 호러.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가장 무서운 장면일 것 같은데 인생에서. 어떤 게요? 지금 말씀해 주실 장면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분노가 치밀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있었던 일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데려온 유리코라는 인형에 대한 포토 에세이를 냈었잖아요. 그때가 출판 초창기였어요. 그 책이 제 3번째 책이었는데 저는 그때 뭐 20대 중반이었고 이제 막 출판 시작하고 되게 어리버리하지만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책을 냈고 책을 내면은 내는 게 끝이 아니라 영업을 다녀야 되잖아요. 다른 출판사 이제 영업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이제 작가 대신 출판사 대신 가서 이렇게 서점 직원한테 가서 책을 어필하고 좀 더 이런 평대나 잘 보이는데 좀 잘 놔주실 수 없겠냐 이렇게 어필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걸 저 혼자 하니까 그 영업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코를 출간하고 그 책을 들고 이제 서점 몇 군데를 다녔죠. 네, 그래서 이제 서점 직원분이 계시면 좀 민폐되지 않는 선에서 이 책이 새로 나왔는데 좀 이렇게 좀 이 책이 좀 창고에 있거나 저기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 혹시 이 책을 좀 잘 보이는데 놔둬서 좀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하고 좀 겸손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서점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건이 벌어진 서점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확한 상호명은 얘기를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매출이 높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서점이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유리코를 들고 갔는데 부탁을 했죠. 나름 그래도 겸손하게 예의를 차려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그 유리코 책을 이렇게 되게 좀 껄렁한 껄렁한 자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게 표정도 이렇게 좀 찌푸려 있고 그때부터 좀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보더니 책이 좀 혐오스러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책을 작가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냥 근데 영업사원이라도 좀 그렇다. 그럼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요. 유리코 책을 다시 보시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더니, 이 책이요. 저희가 이거 사실 이 책 봤었는데, 저희가 좀 혐오스럽고 좀 꺼림칙해서 창고에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제가 그 순간에도 화가 났지만 참고, 그래도 이제 시작한 출판사고 좀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제 앞에서 보시더니 책이 너무 혐오스러운데요? 되게 이런 똥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화나서 그때 사실 한판 하고 싶었어요. 그 직원분이랑. 그러게요. 네. 기본적인 매너가 전혀 없네요. 전혀 그거는. 없죠. 네. 네, 그래서 근데요 그 서점은 많이 유명한 서점이고 상관할 수도 없고. 거의 메인 서점이고 잘못 찍히면 계속 저랑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리네요. 네, 참았어요. 참고선 그때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든 저희 부모님이든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진짜 속상했던 기억이에요. 네. 너 또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진정하세요. 네. 가족들은 뭐라고 편을 안 든다라는 게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분노한 상태로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해도 약간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속상하셨겠다. 네, 저는 부모님이랑 자식 사이라면은 이렇게 공감이 안 돼도 좀 이렇게 좀 편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진짜 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외로웠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서점 지점에서 강연을 할 일이 생겼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지점장님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사전 대화를 미팅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서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 거기 그쪽 파트 직원이었다. 근데 그 직원분이 뭐 나쁜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기본기가 덜 돼 있는 직원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유리코라는 책은 그래도 꽤 아마 여기 자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창고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다 회복이 됐어요. 네. 회복 탄력성이 좋으네. 네, 제가 출판 초창기 때 이제 저의 롤모델 작가분이 하나 계셨어요. 네, 되게 예쁘게 생기셨고 이제 저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에 뭐 잠깐 살기도 했고 근데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막 방송 활동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내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시긴 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너무 멋져 보이고 막 배우고 싶어서 그분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서 작가님 제가 이 날에 이동안 일본에 가 있는데 혹시 만나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정말 뭐 초짜 작가, 이제 뭐 작가 지망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짜 작가를 그렇게 바쁜 분이 시간 내서 만나주시겠다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확실히 이렇게 막 방송인이시고 뭐 예쁘시고 하니까 그런 약간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태도가 도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도도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확실히 그래도 고급스러우시고 기품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도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얘기. 그러니까 그분은 출판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작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서 되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배움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딱 잘라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아 씨는 출판이랑 출판사 운영이랑 글 쓰는 거랑 같이 하면 안 될 거라고. 일단 글을 쓰려면 너무나 글에만 집중해야 하고 글 때문에 정말 고통도 받아야 하고 글 때문에 엄청 울어야 하고 아무튼 글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글에만 집중하라는 말씀. 네, 그래서 출판사 운영을 같이 하면은 글에만 집중할 수 없을 거라는 힘들 거라는 얘기였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출판사도 같이 하고 글도 같이 쓰고 책도 동시에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의 말이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듣고 있었죠.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가님 본인이 저는 스한 씨가 만약에 출판사 운영이랑 글 쓰는 걸 계속 같이 한다면 전 스한 씨 응원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래도 만나주시는 게 감사하니까 그때 막 나왔던 책을 하나 선물로 들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넘겨봐 주시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건 빼세요. 이렇게 좀 지적을 좀 적나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굉장히 상처였어요. 응원 뭐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문장을 뭐 완전 이렇게 뭐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체크해주는 그때 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강연 때 다른 옛날 강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내가 만약에 좀 더 내공이 쌓이고 더 유명한 작가가 된다면 만약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독자들한테 나는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작가님이 좀 그때를 계기로 좀
별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분의 그 약간 차가운 태도는 뭐 살짝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그래도 방송인이시고 바쁜 와중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를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주시고 그때 커피값도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주시는 것도 너무 이건 감사한 황송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뭐 가르쳐 주세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부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장을 이렇게 찝어 주셨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 책을 펼쳐서 보니까 그분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 말도 또 틀린 게 없는 게 사실 출판사 운영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글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다른 출판사 큰 출판사가 내 책 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좀 편하겠다. 돈은 덜 받더라도 더 글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한테 다시 너무 고마워지고 다른 강연 때 그분 얘기를 한 게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서운했고 속상했지만 그랬을 것 나중에 같아요. 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저를 다 위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네. 이세현 작가님이 대단하시네요. 항상 저는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선생보다 스승보다 중요한 게 그 피교육자의 자세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은데 애들 결과 나오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피교육자의 자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글쎄요. 아주 그거 생각났어요. 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란 책이 있거든요. 예전 책인데 그 책 보면서 제가 힐러리한테 대단하다 느꼈던 게 본인의 롤모델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멀리서 바라보는 거고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는 거지 사실 리얼하게 그분과 뭐 마주하거나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님 연락을 먼저 취하시고 네. 만나게 되신 거가 사실은 네. 본인이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저 힐러리한테 그때 봤던 게 되게 정말 당차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자기가 먼저 시도해서 얻는구나였어요. 근데 방금 사님 얘기하시는데 힐러리 같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운해서 욕하고 그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되돌아보시고 본인의 걸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 김PD님 말씀대로 태도가 너무 좋으시군요. 네. 그런가요? 네. 진짜 그분도 대단하세요. 진짜 아니 시간 내서 만나준 게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분. 근데 그분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직접 연락해오는 사람이 또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네. 나를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동경하는 누군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만족감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되게 좋네요. 저도 사실 아까 그분의 태도를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듣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너무 고마운 분인데 사실 다시 연락드리고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강연 때 그분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날라갔어요. 이건 그래요? 방송에 남으니까 이거를 널리 퍼뜨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원을. 그분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그냥 한마디 좀 드려도 돼요? 그럼요. 네. 작가님 영상 그때 편지는 아니고. 네, 영상 그냥 짧게 네. 그냥 네. 작가님 그때 만나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틀린 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 드리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만나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나날이 성장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느껴집니다. 글쎄요. 네. 이렇게 막 방송에서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말해도 막 집 가서는 엄마 밥 좀 차려줘 이런 애예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인간이 뭐. 지금 그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출판사를 하면서 글을 쓰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분에 따라서는. 네네.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극감이 찾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반대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이 안 읽히는 글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체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제가 조선 역사 이렇게 보다가 3대 반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번 반정은 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반정은 문체 반정이라 그래요. 정조 때 있었던 일인데 연안 박지원이 좀 자유로운 문체로 글을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뭐 시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걸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 바뀐 것보다 더. 아, 네네네. 왜냐하면 자유로운 문체가 자유로운 사상을 의미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나왔을 때 뭔가 다양성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제동이 걸렸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책은 잘 읽히고 어떤 사람 안 읽힌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제 취향일 뿐인 거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정 못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씀해주시고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렇네요. 저도 만약에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계속 책을 내고 있었으면 이만큼 많이 냈을까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걸 그대로 독자들한테 그대로 다이렉트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 싶네요. 네. 그냥 저의 그런 제가 하고 싶은 말, 저의 그런 개성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 지금의 수아님이 그분을 혹시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되는 상상 혼자 해봤는데요. 어떤 그 작가님요? 그 작가님이요. 네. 그 지금 만난다면 그 작가님한테 1인 출판사는 이런 메리트가 있고 이런 매력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작가님 됐잖아요, 수아님이. 네네네. 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1인 출판사도 이런 매력이 있어요라고 오히려 말하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그분한테 말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냐는 말씀.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게 작가님한테 좀 더 하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 책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직접 하는 거니까 뭐 네, 크게 네, 마이너스일 것 같지도 않고요. 우선 네네. 잘 안 내주는 상황에서 내가 내 책 일단 내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시면 나중엔 여러 출판사에서 서로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섭외를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MD분하고의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내가 안 해봤으면 작가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네. 피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직접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는 게 내 어느 정도의 경험, 내 느낌 아까 물리학자 얘기도 하시고 뭐 생물학자?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베이스에 안 깔린 글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영어 소설인데 너무 힘들면서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스티븐 킹 소설. 네네. 읽었었는데 진짜 한 문장이 3분의 1페이지가 한 문장인데 70%가 모르겠는 단어인 거예요. 네. 형용사를 너무 어려운 형용사를 계속 쓰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무서웠거든요. 네. 너무 좋았는데 제가 왜 그게 느낌이 왔나 생각했더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사막을 달려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보지 않고 거기서 그 경험을 굳이 안 했더라도 네. 본인은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작가는. 네네. 그걸 묘사를 해낸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생각났는데 제가 내년 말이나 올해 말에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출판 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뭐 그런 저만의 팁 그런 거를 이렇게 모은 자기 개발서 겸 출판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자극적인 경험들이 다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생겨라. 그럼 쓸거리가 생기니까 더 생겨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시니까 사실은 그 앞에 상처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안 그러고 상처 받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장점을 되게 많이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니 다들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저는 없는 네. 말은 안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네.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있는 거는 정확하게 정말요? 꾸미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글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자극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이수환 작가님 책을 지금 3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얘는 일단은 아니고요. 지금 읽고 있는 공포 소설집이고 아. 이렇게 해서 3권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요 작은 네. 책에는 작은 책은요. 제가 이게 2019년에 만들었던 소책자인데 저희 출판사를 소개하는 소책자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이랑 뭐 저의 인사말이라든지 저희 출판사 로고라든지 그리고 뭐 저의 뭐 인형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소책자고요. 편집을 정말 잘하시네요. 글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공이 네. 미술이 쪽이세요? 주전공이 입체미술 조각이고 부전공이 일본학이에요. 네. 일본 학이요? 일본어가 아니고 일본학. 학? 일본 학이면 뭐가 돼요? 일본 문화랑 뭐 경제 뭐 이것저것 다 같이 배우는? 네네. 다음에 이것도 들어보고 싶다. 네. 아직 많이 일본학은 좀 많이 이게 복수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이라서 복수 전공만큼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책 사신 분들한테 같이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미니 네. 잡지잖아요.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제 인스타나 뭐 제 홈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 책을 조그만한 책을 드리면은 이렇게 다 알게 되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른 출판사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걸 제가 따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1인 출판을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뭐 네.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 간섭을 받지 않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러우면서 노하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 소책자 지금 탐났어요. 이거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 만들고 싶어서. 정말요? 네네, 드릴게요. 네. 하나를 저희 팀에서도 같이 이 위젤라 TV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전에 네네. 저희가 했던 일들이 있어서 네. 저걸 저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의미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이거 뭐 많은 출판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한번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시간이 좀 됐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막 말할게요. 그냥. 네.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욕심이 많이 안 나요. 그냥 돈보다는 돈을 벌 거야, 엄청 많이 벌 거야 이것보다는 그냥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즐겁게 살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자. 누구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거의 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사실 삶의 만족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해요. 네, 사실 네, 대한민국에 이제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10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다른 친한 출판사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명에 들어갈까 생각해 봤는데 그 대표님은 한 5명, 3명 안에 꼽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한 10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자기 최대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공포영화든 장난감이든 뭐 여행이든 좋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많은 만큼 인생이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더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주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아니 되게 매력도 많으시고 장점도 많으신데 또 계속 얘기를 나눌수록 느끼는 게 굉장히 겸손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해주신 말 너무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불행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 자신감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많은 걸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억하고 싶다. 언젠가 나도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저런 말 내뱉어 보고 싶다. 이 부러움이 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남편도 갖고 싶고 막 그럼요. 이렇죠. 결핍이 많죠. 그럼요. 남편 그렇지만 수집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박물관 하나 차릴까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작가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네. 다가와서 다 충족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짧게요. 길게 하셔도 길게 됩니다. 하셔도 돼요. 네. 짧게 할게요. 30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저를 잘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죽지 않는 이상 관짝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할 거고, 네, 잘 지켜봐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력 있는 작가님과 함께 했었고요. 마당. 괜찮아요. 이게 만들어진 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제가 작가마당 참여한 게 처음이라서요. 네, 이수환 작가님 덕분에 저도 오늘 작가마당에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아짱님, 기PD님, 네, 이수환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수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해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언젠가 또 한번 같이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